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하나시스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갑작스러운 급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7%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업황적인 측면은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단일적으로 기업의 모습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간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차트의 흐름세를 금일 확인을 해보면 7% 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6월 1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좀 받고 있죠. 당시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분석 영상을 드렸던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패턴상 지금까지 하나시스템이 4월 달에도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이후에 이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어떤 탄력만 붙게 되면 진짜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동향을 보려고 하는데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에 비교했을 때 거의 6배 가량의 더 증가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하나시스템의 주가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호재거리 이슈부터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이랑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에 대한 부분에 파급력을 높이겠다라는 제스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나온 공급 계약과 수주 잔고에 대한 측면 함께 체크를 해보고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139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방산이죠. 그래서 하나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관심 역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미국 자회사 HSUS 홀딩스가 발행하는 주식 64,000주를 대략 883억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자기 자본의 4% 규모다. 그래서 이 발행 회사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소재 조선소인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키워드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부터 제가 하나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에 대한 분석 영상을 드리면서 필리조선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오션도 함께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방산 시장에서 가장 파이가 큰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급 계약이 좀 여러 건수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위사업청과 공급 계약이 한번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한 5.8% 규모니까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공급 계약이 있는지 쭉 살펴보면 5월달 이후에는 없네요. 5월 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전으로 넘어가서 3월 27일 한번 또 나왔네요. 3월 27일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LAH 2차 양산 계약 맞다. 이때도 제가 아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한다고 여러분과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만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매출액 대비도 한 7.5%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이 그래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하나시스템의 수주잔고의 어떤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주택도 보게 되면 2022년부터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한 분기를 제외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단일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9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140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에 22년도처럼 1450원 막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도 방산이긴 하지만 AI 관련된 모멘텀까지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다른 방산주보다 조금 더 극적인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모멘텀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슨 무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뿜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글로벌 정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또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전면전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에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제스처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 높아지고 환율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다른 국가들도 보게 되면 이 국방 예산안을 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추세 라인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나 어떤 매도 심리가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23년부터 해서 23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2월달 또 그렇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서 조정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시스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